안녕하세요.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않으셨죠? 바람난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세상에 나이든 영감이라고 쉽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해볼까 하네요. 어느 날 집에 혼자 있는데 위층에 사는 정우 엄마가 우리 집 문을 두들기더라고요. 요새도 일자리 구하냐면서 아직 일자리 못 구했으면 며칠간만 자기를 좀 도와줄 수 있냐고 하길래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나이든 노인 간병하는 건데 그렇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 딱 3일만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런 일 한 번도 못 해봤고 자신이 없다고 하니까 어려운 거 없다면서 그냥 자기가 일러주는 대로만 하면 된다고 말하며 3일 도와주면 돈 50만 원을 준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 말이 왜 이렇게 혹하게 다가오는지 당장 돈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럼 3일만 딱 도와주면 되냐고 물어보니까 그렇다면서 3일 다 도와주고 일 끝내면 그때 현금으로 50만 원을 준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정우 엄마 말대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남편과 이혼한 후 현재 혼자 살고 있는 아줌마랍니다. 나이 50 넘어서 혼자 살려니 정말 힘들더라고요. 경제적으로도 왜 이렇게 궁핍하게 다가오는지 사실 남편 몰래 바람 한번 폈다고 이렇게 느지막이 이혼당할 줄이야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바람 증거를 남편이 다 갖고 있으니 입도 뻥끗 못하고 그렇게 강제적으로 이혼까지 당한 것은 물론 위자료 한 푼도 제대로 못 받고 쫓겨나다시피 하니 늙어가는 나이에 마땅히 할 일도 없고 단칸방에 생활하면서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그렇게 위층 여자로 하여금 3일간만 돈 50만 원 받고 독거노인 할아버지를 병간호 해주는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솔직히 그런 일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지만 뭐 위층 여자가 자세히 알려준다고 하니 별 어려움은 없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정우 엄마는 제게 한 가지 명심할 게 있다며 그 노인네가 정말 까다롭다면서 까다로운 노인네니까 절대 싫은 티 내지 말고 그냥 다 받아주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왜 이렇게 겁부터 나는지 그냥 굳은 일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할아버지 비위까지 맞춰야 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뭔가 좀 겁부터 나고 어렵게 다가왔답니다. 아무튼 전 정우 엄마 말대로 50만 원을 받기 위해 3일간만 그 할아버지 병간호를 해주러 가게 되었네요. 듣던 그대로 그 할아버지는 독거노인이었죠. 혼자 사는 다 늙은 80대 후반의 노인이었어요. 그렇게 그 할아버지가 사는 집안으로 들어가니 집안에서 왜 이렇게 노인네 냄새가 진동을 하는지 누가 혼자 사는 다 늙은 노인네 아니랄까봐 정말 노인네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위층 정우네가 청소도 매번 해준 것 같은데 집안 꼴이 왜 이 모양인지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생각들을 하며 집 안으로 들어섰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저를 보고 대뜸 놀라며 누구냐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3일간만 대신 병간호 하러 온 석이네라고 하니까 갑자기 그 할아버지가 대뜸 저에게 책을 던지지 않겠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왜 그러시냐고 말하니 할아버지가 호통치듯 아니 누구 마음대로 간병인을 바꾸냐면서 당장 가서 그 여편네 다시 데리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위층 여자인 정우 여편네가 참 병간호를 잘했나 싶었어요. 그러니 저 영감이 저렇게 나오겠지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저는 50만 원을 받기 위해 아랑곳하지 않고 3일간만 참아달라며 정우네만큼 잘할 자신 있다고 할아버지에게 믿어달라고 말하니까 독거노인인 할아버지가 저를 위아래로 기분 나쁘게 쭉 훑어보더니 그제서야 절 보고 쓸만한 애라면서 어디 오늘 하는 거 지켜보겠다고 말하는데 기분이 왜 이렇게 안 좋고 이상한지 별거 아닌데 그 할아버지가 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재주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다행히 그 할아버지 병간호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정우 엄마가 알려준 대로 식사 시간이며 약 먹을 시간 그리고 청소며 빨래며 설거지 등등 다 하라는 대로 열심히 했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저를 보더니 점점 마음의 문을 열 듯 정우네랑은 어떤 사이냐고 캐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래층 살고 정우네는 위층 산다고 말하니까 갑자기 할아버지가 대뜸 욕을 하면서 그 여편네는 틀려먹었다면서 그런 여편네가 왜 자기를 병간호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뭐예요. 그러면서 저를 다시 위아래로 쭉 훑어보더니 저보고 그 여편네랑 얽히지 말라고 하지 않겠어요? 아주 지리에 안 좋은 여편네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
정혼애가 나쁜 여자건 아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할아버지 정말 깐깐하고 까다롭다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정혼애가 이 할아버지 시중 들고 간호하느라 참 피곤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그 할아버지 시중을 열심히 들어주었어요. 어느덧 저녁 7시가 넘어가서 내일 아침 일찍 다시 온다고 말하며 그 할아버지 잠자리를 깔아주고 자리끼까지 놔주고 나오려던 찰나 갑자기 할아버지가 대뜸 저에게 가지 말라고 하지 뭐예요. 정과는 다른 아주 애처로운 모습으로 저보고 가지 말라며 혼자 자기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이 왜 이렇게 웃기게 다가오는지 할아버지 보고 왜 그러시냐며 귀신 꿈이라도 꾸시냐고 물어보니 그게 아니라 자다가 갑자기 저승사자가 데려가면 어쩌냐며 그러지 말고 저승사자 오나 안 오나 봐달라면서 저보고 오늘 밤만 같이 있어달라고 애원을 하지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채널은 바람난사연 채널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 뭔가 좀 안 돼 보였지만 그래도 그렇지 할아버지도 남잔데 옆에서 같이 보내기가 참 이상했어요. 그리하여 갖은 핑계를 다 대면서 집에 가봐야 된다고 말하며 내일 아침 일찍 온다고 말하니까 할아버지가 갑자기 저에게 자고 가면 100만 원 준다고 하기에 저는 거짓말하지 말라며 이래봬도 나이 50 넘은 아줌마인데 그렇게 거짓말로 사람 골리면 안 된다고 말하니 할아버지가 갑자기 제게 역정을 내시며 자기가 거짓말을 왜 하냐면서 갑자기 서랍 어딘가를 뒤적뒤적 이더니 돈뭉치가 가득 든 돈봉투를 꺼내더라고요. 그걸 저를 보여주면서 자보라며 여기 돈 100만 원 들었는데 이래도 거짓말이냐고 하지 뭐예요. 그래서 전 그 돈 병원비나 어디 다른데 지출할 돈 아니냐며 그렇게 함부로 돈 쓰면 안 된다고 말하니까 자기가 이런 집에서 독거노인처럼 사니 박스나 줍는 다른 노인네들과 똑같이 보이냐면서 아니라며 자기는 알부자라며 갑자기 돈 자랑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어디에 땅이 몇 평 있고 어디에 건물이 있고 등등 막 돈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게 진짠지 가짠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아무튼 그 할아버지를 믿어보겠다고 생각한 건지 한번 떠보듯이 말을 했죠. 그럼 할아버지 봉투에 든 100만 원 정말 줄 거냐고 물으니 정말이라며 오늘 밤 저승사자 오나 안 오나 곁에서 있어준다면 100만 원을 준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전 내일이면 마음 바뀔지 모르니 선물로 먼저 달라고 말하니까 잡아들라며 글쎄 봉투에 든 두둑한 100만 원을 덥석 주더라고요. 그 돈을 받았으니 저는 하는 수 없이 할아버지와 함께 보내게 되었는데 같이 자는 건 너무나 웃긴 일이고 그냥 먼저 할아버지를 재워야겠다 생각해서 주무시라고 하며 아이처럼 자장가까지 불러주니 할아버지가 고요히 잠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나 피곤한 나머지 바로 골아떨어졌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정말 전 기겁을 하고 말았어요. 아니 할아버지랑 저랑 마치 부부처럼 나란히 저는 그런 제 모습에 놀라 벌떡 일어나니 할아버지가 저보고 하는 말이 어제는 정말 고마웠다며 꼭 죽은 임자를 만난 것 같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제 두 손을 꼭 잡으시는데 왜 이렇게 민망하던지 저는 이러시지 말라며 오늘도 할 일이 태산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자기 봐주는 거에 속한데나 뭐래나 그러면서 저를 어제와는 다르게 마치 자신의 임자처럼 대하더라고요. 그리곤 또다시 돈 자랑을 하시지 뭐예요. 어디에 뭐가 있고 얼만큼의 재산이 있으며 자기랑 살면 그거 다 줄 수 있다고 하길래 어제 돈 100만 원을 덥석 받아서 그런지 이상하게 오늘은 그 할아버지 말이 거짓말처럼 들리지 않지 뭐예요. 왠지 이 할아버지 말처럼 정말 알부자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런 생각들로 간호를 해주며 어느덧 이튿날 저녁이 찾아왔고 그날도 저녁 7시쯤이 돼서 이만 가본다고 하니까 갑자기 또 돈봉투를 꺼내시며 오늘도 아침까지 더 있어주면 돈 100만 원을 준다고 하기에 그 유혹에 못 이겨 또 그냥 더 있다 가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서 전 또 기겁을 하고 말았어요. 아니 할아버지와 제가 다정히 저는 너무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 할아버지가 갑자기 웃는 얼굴로 정말 죽은 임자랑 똑같다면서 뜬금없이 자기가 가진 재산을 제게 다 맡기고 싶다고 하지 뭐예요. 그래서 전 그 재산이 정말 있는 거냐고 물으니 정말이라며 저보고 재산이 탐이 나냐고 말하길래 솔직히 조금은 탐이 난다고 말하니 할아버지는 그럼 정혼애 대신 저보고
앞으로 자기를 맡아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미 정은혜가 오래전부터 봉사를 해왔는데 어떻게 그러냐고 말하니 못할 게 뭐 있냐면서 자기가 정은혜를 자르면 된다고 해서 저는 그냥 할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지켜만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할아버지네서 3일을 보낸 뒤 위층 정은혜에게 돈 50만 원을 받은 다음날 아침에 정은혜가 제게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정은혜는 갑자기 저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무슨 여우짓을 했길래 영감님이 자기를 잘랐냐면서 갑자기 머리끄댕이를 잡지 않겠어요? 그래서 전 이건 우울하며 대기 영감님 돈 주고 맡긴 거 아니냐고 말하니까 자기가 이제껏 그 영감 재산 노리고 열심히 작업 다 해놨는데 저보고 한순간 다 물거품 되게 만들었다나 뭐래나. 아무튼 막 저 때문에 모든 게 물 건너갔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그 할아버지 재산이 정말 많은 건 확실한 것 같았답니다. 아무튼 저는 그 뒤로 위층 정은혜 대신 그 할아버지 간호와 봉사를 계속 하게 되었고 입주가 정부처럼 집안일을 다 도맡아서 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할아버지와 함께 보낸 지 한 달이 넘어간 날이었는데 할아버지가 제게 재산의 일부를 주면서 사실 죽은 임자보다 자기가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다며 임자 먼저 보내고 혼자 오래 살다 보니 다 늙은 할망구라도 먼저 간 임자가 너무나 그립고 보고 싶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동안 먼저 간 임자처럼 느끼게 해줘서 고마웠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 말을 들으니 왠지 모르게 할아버지의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할아버지는 제 옆에서 누워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그렇게 할아버지를 떠나보내고 나서 저는 할아버지가 제게 준 일부의 재산으로 좋은 남자 만나서 재혼도 하고 싶었던 가게도 열어서 지금 별다른 고생 없이 잘 나가고 있답니다. 이 모든 게 바로 그 할아버지 덕분인데 제가 그래도 독거노인이었던 그 할아버지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에요. 사실 나이 차이만 별로 안 났으면 그 할아버지랑 재혼도 하고 싶었지만 역시나 그건 무리였나 봅니다.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재산이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저도 사실 그 할아버지를 남자로 본다면 굳이 싫지는 않았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따뜻하고 능력되고 좋으신 분이었으니까요. 왠지 오늘은 그때의 그 영감님이 더욱더 보고 싶어지네요. 정말이지 그 영감님이 왜 이렇게 그리운 건지 아직도 이런 내 마음을 잘 모르겠답니다.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바람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